네, 이제 7월 모의고사 빈칸 31, 2, 3, 4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풀이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빈칸풀이법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문제를 절반은 푼 거나 다름없어요. 자, 다음 빈칸 유형이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반드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나오겠죠. 이것처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냥 빈칸이 너에게 네가 할 걸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나오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해야 해요. 이걸 파악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빈칸을 자리에 따라 적절한 의문사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걸 주는지, 즉 너의 행동의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찾는 걸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할 겁니다. 지문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면 그 앵커링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말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야 라고 한다면 얘를 딱 기준으로 이 말과 같은 말을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풀린다. 한편 간혹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지문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무관하거나 모순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빈칸 문제를 풀어왔고 이번 7월도 가볍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이번 빈칸 다 맞췄나요? 잘했어요. 우리가 연습한 대로 꾸준히 공부했다면 이번 7월 빈칸은 결코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31번입니다.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잘 쓰여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 이 캐릭터는 여기서 잘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쓰여진 어떤 작품에서의 등장인물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잘 쓰여져 있든지 간에 모든 등장인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잡함, 자세한 역사, 양면적 가치, 그 다음에 디테일의 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인데 이것들이 너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 역사, 복잡함 이런 것들을 등장인물들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It is your life that makes your work in the role distinct and individual. 자,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고 여기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필자가 구문을 통해서 지금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눈치챘나요? 뭐죠? 저희가 구문 20수 프로에서 아주 열심히 연습한 내용이죠. It is 명사구 대동사 이렇게 나오면 요거 강조 구문이에요. 세상에. 구문 이름이 강조 구문이야. 그러면 얘가 강조한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너의 삶이 만든다. make 오른쪽 자리 2개. 역할에 있어서의 너의 일을 뚜렷하게 다른 그리고 개별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등장인물도 네 삶만큼 복잡함과 뭐 이런 역사를 가질 수 없어. 바로 너의 삶이, 그렇지? 삶을 강조하는 거야. 역할 속에 너의 일을 되게 뚜렷이 다르고 개별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너의 삶이. Bring your life to the table. 너의 삶을 테이블로 가져와. 다시 한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네 삶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해. By examining, 검토함으로써 등장인물을 그리고 극의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이 by ing가 여기 또 ing 걸리고 both 있으니까 A and B를 봐야 돼요. 조금 어렵네요. 자, 그리고 또 by comparing, 비교함으로써 그것들은 앞에 있는 등장인물과 이 극의 사건들을 to, 어디에 비교함으로써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왔네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함으로써 뭘 통해서? 너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 to와 이 through라는 전치사의 공통 목적어가 your own life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자,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비교함으로써 그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너의 삶에, 그리고 그것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강조한 뭘 반복해주고 있는 거야? 네 삶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사건을 이해해라. 네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함으로써 너는 역할을 personalize,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경험을 거기에 투영할 수 있다는 거야. By personalizing the role, 역할을 개별화함으로써 너는 너의 관심과 욕망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어. 어떤 욕망? 이 특정한 역할,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욕망을 더 깊이 할 수 있다. 좋은 거죠. 내가 맡은 역할을 더 깊이 잘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역할을 개별화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쯤 읽으면 이제 여기서 이유가 정확하게 배역을 맡은 배우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등장인물을 연기하는데 자기 삶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투영하면 된다. You know full well that. 너는 완전히 잘 알고 있어, 데디아를. 자, 여기 the greater your interest. 너의 관심이 더 클수록,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더 클수록 더 잘 너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글 읽을 때 더 플러스 비교급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줘야 돼요. 문맥상 일에 더 관심이 클수록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앞에서 강조한 거랑 연결해서 읽으면 네가 맡은 배역에 조금 더 너의 삶을 생각해서 하면 그게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앞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일단 네가 온전히 검토하면 환경들을, 그 글 속에 있는 환경들을 검토하면 Find similar situations in your past. 자,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고 필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당신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다 밑줄 쫙 그어야죠. 비슷한 상황을 찾아봐. 어디에서? 너의 과거 속에서. 앞에 거랑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을 가지고 와라. 너의 과거에서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만약 정확히 똑같지 않으면 너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그 환경의 본질적 특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환경의 본질적 특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너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 수 있어. 네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지. 그래도 너는 have been driven, 동기부여된 적이 있었잖아. 뭐 하도록? 어떤 뭐 해를 끼치도록. 그러니까 살인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해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잖아. 그 상황의 본질만, 그 분노 이런 것만 뽑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다만 요거는 글 읽으면서 abstract 좀 어렵고 이 말이 뭔가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몰랐다고 해도, 앵스럽다고 해도 그 다음에 this 플러스 명사로 앞에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네가 이해를 못했더라도 이러한 간단한 이해, 뭐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근데 뭐의 관점에서? 너의 자신의 관점에서 순간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그럼 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거랑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내 관점에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내 삶을 투영해 보는 거. 바로 그것은 너를 묶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with the part, 그 배역과 함께 묶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말이 다 똑같죠.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너는 너의 삶을 가져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뭡니까? 빈칸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엇이 때때로 너에게 주는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주는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할 것, 배우로서 할 것을 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핵심을 좀 여러분들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And doing that,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은, 이 앞문장은 종종 다시 되찾고 풀어요. 너 안에서 무엇을? 그 원래의 감정을 다시 되찾다가 풀어준다는 것이. The performance of the role, 역할의 수행은 바로 뭐다? 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 검토되어진 in the light of, 뭐의 관점에서? 환경과 특정한 주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진 너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배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네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깔끔하게 앵커링을 해보면, 자, 무엇이 봐봐, 너에게 네가 할 것을 알려주는지 묻고 있어요. 그럼 네가 할 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The performance of the role, 역할의 수행이에요. 이 performance가 doing이거든요. 그래서 do 같은 말입니다. 이거 두 개가 노란색 서로 같은 말이야. 그럼 뭐가 이걸 알려줘? 여기 있잖아. 네 자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앞에서 본 여기 강조 구문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 그리고 명령문 Bring your life to the table. 라이프 가져와, 네 삶 가져와. 응? 네가 그 일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면 이라는 말도 네 삶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기 명령문 Find similar situation in your past. 과거에서, 너의 과거에서 비슷한 상황을 가져와. 다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앵커링 하시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볼까요? 관객의 피드백. 내 삶을 가져오라고요. 배우로서 너 삶을, 과거의 삶을 가져와라. 비슷한 너의 상황을. 배우가, 그 관객이 아니죠. 4번, 복잡한 스토리 라인. 아니요. 네 삶. 3번, 감정적인 애씀. 감정적으로 막 힘들었던 거 안 나왔습니다.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주제들. 주제가 아니라 너의 삶이요. 이거 뭐예요? 패러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평행의라고 하면 평행이 뭐지? 하면서 끄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패러럴은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면 영어로 비슷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준다. 그럼 여기서 비슷한이라는 것은 이거 다 지우고 나니까 이게 남아있고 이게 정답인데, 비슷한 경험이란 건 조금 생략된 말이 있네요. 뭐예요? 그 작품의 상황과 등장인물이 처한 것과 비슷한 나의 경험. 이런 말이 지금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 3, 4, 5가 절대 안 되고 1번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arallel, 이 단어와 같은 말 딱 정확하게 앵커링한 걸 찾는다고 한다면 여기 similar situation in your past. 요 말이 지금 선택지가 요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없고 생략돼 있고, 네 과거에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경험, 너의 과거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그게서 네가 뭘 할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선생님, 패러럴이 비슷한, 유사한이란 의미 저는 몰랐는데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영수는 이미 다 가르쳤다. 놀랍게도 이 패러럴이 선생님의 엘리베이션 강의의 단어장인 다이어그램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 커리큘럼, 커미네이션의 출제자의 핸드북에도 이 패러럴이 유사성이라는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평행에서 있다는 건 가까이 있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과거 기출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택지로. 그래서 패러럴 이번 기회에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스펠링도 한번 같이 써볼까? 패러까지는 쉬운데 학생들이 러를 저 스펠링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기억해, 이 평행이잖아. 평행이니까 L을 몇 개 써요? 2개를 이렇게 평행으로 써줘. 그리고 패러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패러럴이 평행의라는 뜻에서 더 확장되어서 비슷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 31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It is 명사구 대동사 강조구문 구문입수 프로에서 강조구문 단원을 통해 그냥 아예 계속해서 복습했습니다. 우리 구문입수 프로 들은 제자들 이거 오늘 시험날 봤는지 한번 봐주세요. 못 봤다면 다시 한번 구문입수 프로 강조구문 복습해주세요. 수능난 나오면 답의 근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비더비가 알려주는 내용 너무 중요하고 명령문 여기 가져와 그리고 찾아 이런 것들 이 필자의 거의 샤우팅이에요. 이걸 통해서 글의 핵심을 잘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1번 다 말씀드렸고 이제 3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첫 문장이 바로 빈칸이 있네요. 빈문요바 잡아볼게요. 역사에서 힘은 stem from. 자, stem from 하면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뭐뭐로부터 줄기가 나오다 하면서 권력은 여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부분적으로 knowing the truth, 진실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오케이, 뭐 권력이라고 해도 그냥 힘이라고 해도 돼요. 힘은 진실에서 온대요. It also stems from. 자, 여기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명사 주어, 앞문장 주어니까 요거 똑같이 힘을 의미합니다. 힘은 또한, 자, 또한이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어디서 온다? 자, 여긴 지금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왔으니 요거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면 형용사니까 어떤 정도로 해서 자, 정리해 볼게요. 힘이 어떤 능력에서 오는지라고 묻는 거예요. 자, 힘이라는 건 진실을 아는 거에서 오고 두 번째, 힘은 또한 어떤 능력에서 오는지 요거 찾으시면 되겠어. 됐나요? 그럼 힘이 어떤 능력에서 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Suppose, 반가운 친구죠. 우리 suppose는 예시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네가 atom bomb, 원자폭탄을 만든다고 해보자.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분명히 필요한다. 자, need를 통한 필자의 강조, 필요로 한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딱 밑줄 그어야 돼. 뭘 필요해? 원자폭탄 만들려면 정확한 지식을 필요해. 물리학의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but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You also need. 너는 또한 필요하다 하면서 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 뭐가 중요해? 뭐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 우라늄 광석을 캐낼 사람들, 원자로를 만들 사람들, 음식을 만들 사람들, 줄 사람들. 누구에게? 이 건설 근로자들에게, 마이너들에게, 물리학자들에게 음식을 줄 이런 많은 사람들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suppose가 지금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과 이 뒤에 나온 내용은 완전히 같은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딱 해보면 요 물리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요게 지금 knowing the truth겠죠. 어머나.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권력은 어떤 능력에서 또 오나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쵸? But also. 여기 also 정확히 매칭되면서 들어갈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온다라는 말로 앵커링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된 게 들어와야 될 것이다 라고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계속 읽어 나가봅시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고용했습니다. 13만 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설명해 느끼셔야 돼요. 위도 오른쪽 자리 2개, 수백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working to sustain them, 이 13만 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펜하이머는 자기의 삶을 그의 방정식에 바쳤습니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천 명의 광부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죠. 뭐하는? 우라늄을 뽑아내는 엘도라도 광산에서, 노르던 캐나다에, 그리고 또 이 광산에서 여기에 있는, not to mention, 먼 말할 것도 없이 농부들, 감자를 키우는, 그의 점심을 위해 감자를 키우는 농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방정식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If you wanna make an atom bomb, 만약 네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싶다면, 자, 여기 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히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가 뭘 통해서 강조하는 바를 느껴야 돼요? 그렇죠. must. must를 통해서. 조동사 must 뒤에 필자가 긍정하는 것에 동그라미 하자. 우리 제자들 절대 잊지 않았죠. 이거는 뭐 빅픽처부터 얘기했으니까 여기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어떤 방법? make 오른쪽에 자리 2개. 이거 사역동사네요. 수백만 명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자폭탄 같은 강력한 힘은 이런 곳에서 나온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딱 기준으로 선택지를 봐야 돼. 잘 봐. 요것만 기준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선택지가. people만 해버리면은 이 people이 들어간 게 어머나 5번도 있고 뭔가 그룹도 people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4번, 5번 이런 거 찍다가 작살난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 make 오른쪽 자리 2개. make 목적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사 원형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거랑 같은 말 찾아보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에서 힘이 나온다.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인식하는 능력. 인식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앵커링한 거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people은 맞는데 people은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의 무슨 숨겨진 잠재력을 그냥 인식하는 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잠재력이 있구나 이러잖아.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완전 협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오케이? 4번. 이야, 선택지 속 prioritize A over B. 이때 over 해서 어떻게 하니? 자, 집단의 욕구를 우선시한다. over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부등호 표시 딱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긍정, 부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제자들 선택지 속에 필긍동, 필부액이 있으면 정말 이 긍정과 부정이 맞는가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지문에서 앵커링된 내용이 야, 개인의 욕구는 무시해! 집단이 중요해! 이렇게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한 거예요? 아니죠. 개인을 무시한 적 없죠. 그래서 이건 지금 잘못된 겁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집단의 그냥 욕구를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안하는 거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앵커링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3번 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야. 뭘 통해서? 인정을 하는데 뭘 통해서? 어떤 심사숙고, 숙고죠, 숙고. 곰곰이 생각하는 어떤 숙고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 사람들을 조직,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지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지금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2번 여기도 또 rather than을 통해서 필긍동, 필부액이 있죠. 개성에 집중하는 것, 성격에 집중하는 것, 스킬이나 경험이 아니라 야, 스킬, 경험은 무시하고 성격이 중요해.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앵커링 된 거랑 전혀 같은 말이 아니네요. 1번 maintain social order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 뭐 사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단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거 맞는 말이고 사회적 질서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방식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회적 질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 질서 있어야지 협력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1, 2, 3, 4, 5 중에 앵커링된 말의 최대한 같은 말은 1번이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드시고 이 maintain social order 형광펜 그리고 이게 way to make millions of people cooperate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정확하게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빈칸 틀렸다. paraphrasing 된 것들끼리 정확하게 형광펜하고 머릿속에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빈칸 실력이 늡니다. 알겠죠?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야. 좋아. 간단하게 됐고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초보적인 수준의 필긍동이야. need를 통한 필긍동, need를 통한 필긍동, 더 뒤에 need를 통한 필긍동 그리고 마지막 must를 통한 필긍동 잡으면 글의 핵심 잘 이해될 수 있고 앵커링 후에 정답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반드시 맞췄어야만 했던 32번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자, 30
3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The rosy view phenomena. 자, 장밋빛 관점 현상. 이게 뭔지 모르죠? 자, 이렇게 따옴표 안에 생소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뒤에서 이 생소한 개념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밋빛 관점 현상은 우리에게 대디아를 말해준대요. 그럼 이 장밋빛 현상 관점이 뭔지를 여기서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관광객들은 행복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대요. 어떤 행복? Experienced during vacations. 자, 휴가 동안에 경험된 행복을 과대평가한대요. 그게 rosy view래요. 과대평가, 되게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장밋빛으로. 오케이. 경험했던 행복을 과대평가하는 거. 그게 rosy view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최근에 여러분 여행 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홍콩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The actual experience is perceived less enjoyable than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또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 있지. 바로 비교 구문. 자, 수능 영어에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비교 구문이 나오면 주목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말 결정적인 답의 근거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볼게. 실제 경험은 인식됩니다. 덜 즐길 만한 상태로 인식이 돼요. 한마디로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덜 즐길 만한 상태로 인식되니까. 자, 뭐보다? 이 뒤에 거보다. 그러니까 뒤에 게 더 즐길 만한 거야. 이게 뭔데? 실제 경험은 예상되어지는 경험, 그리고 기억되는 경험보다 덜 즐길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경험이란 건 뭐야? 홍콩 가기 전에 나 앞으로 홍콩 갈 건데 하면서 미리 예상하는 경험. 요게 차라리 더 즐길만 하던 거고, 기억된 경험은 뭐겠어요? 갔다 와서 홍콩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중후라고 하잖아. 전중후. 얘는 이제 홍콩 가기 전에 예상하는 거고, 얘는 실제 경험은 실제로 이제 홍콩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recollected는 갔다 와서 이제 기억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보다는 어쨌든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떤 연구자들은 더 분석했습니다. 미래의 휴가 선택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 함으로써? 조사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자, how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anticipated online, 자, 주석 어휘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remembered vacation experience. 자, 그래서 어떻게 예상된, 그리고 진행 중인, 그리고 기억되는 휴가 경험이 감정의 측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뭐를? 욕망을, 어떤 욕망? 비슷한 여행지를, 미래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예측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미래의 휴가지를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전중후 경험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의 욕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봤다는 거지. 자, 이게 좀 어렵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앞에 좀 이해를 못해도 they found that 여기 딱 보는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와야 돼. 여기는 내가 어쨌든 열심히 읽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들은 발견했다. 대디아를.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 알 거야. 요술봉 스킬 대뒤에 주목해야 되고, 이건 지금 연구 뭐야? 결과잖아. 연구 실험 나오는데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 이거 뭐 거의 고1, 2 수준의 리딩 스킬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보면 밑줄 쫙 그어야 돼요. Not online. 자, 진행 중인 것 혹은 예측된 경험이 아니라, 자, not A, but B. 자, 여기. 기억된 경험이 예측했다. 욕망을. 어떤 욕망을? 그 휴가를 반복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 가보고자 하는 욕망을 예측했다. 그건 뭐다? 바로 이 기억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여행 중에 혹은 여행 전에 그런 경험이 아니라 홍콩 여행 갔다 와서의 나의 기억된 경험, 그게 이제 미래의 또 휴가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얘를 여러분들이 딱 주인공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결국 앞에서 얘기한 뭐야? rosy view랑 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 따라서 여기 또 나오네. A rosy memory
이 장밋빛 기억, 장밋빛 기억. 이거 앞에 거랑 같은 말이지. 즉, 정확하든 틀리든 이게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뭐를 향한? 미래 계획을 향한, 이 휴가지 이동을 위한 미래 계획을 향한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A is a major determinant for B를 통해서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 뭘 만든다? 미래 계획을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더 최근의 신경적인 연구는 이러한 실험상의 관찰을 지지한대요. 자, 지지한다는 건 결국 앞 내용이랑 이 실험과 연구 내용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Revealing that, 대리아를 드러내면서. 그럼 여기 지금 이 연구가 드러내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 support를 통해서 이 연구가 지금 드러내는 것 결과 안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 support는 앞뒤 내용을 지금 같다라고 연결해 주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빈칸을. 자, 뭘 드러내면서? 영역, 이 뇌 속에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 That gives humans the ability to imagine the future.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어떤 능력? 미래를 예상하도록 하는,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는 뇌 속의 영역이 똑같은 영역. 뭐랑 똑같은 영역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이거 봐. 요거 어디 있어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문에서. 인간에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영역. 미래를 상상하는 거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future plans죠. 오케이. 이것이 어떤 거와 똑같은 영역이냐 묻고 있어요. 얘는 어디서 왔죠? 그쵸. 실험의 결과이자 핵심 주인공 로지 메모리에서 왔죠. 로지 메모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 과거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요 위에서도 predict the desire to repeat the vacation. predict 한다는 거, predict, 예측한다는 게 미래를 상상한다는 같은 말이죠. 뭐가 예측해요? 바로 remembered experience가 예측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의 주인공이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요 보라색이랑 같은 말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랑 같은 말 골라봅시다. 1번. 자, 뭐 하는 것과 같은 영역이야? 새로운 자극을 인식하는 뇌의 영역과 같은 부분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뇌의 영역은 새로운 자극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곳이야.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과거. 2번, 충동적 결정을 통제하는. 충동적 결정이랑 과거랑 아무 상관없죠.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3번, 과거의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의 기가 나왔죠? 네, 요게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이네요. 4번,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는. 여러분, 예상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방향이 아예 다르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5번, store, 저장하는. 저장 자체는 괜찮아. 저장은. 근데 뭐를? 반복적인 행동 패턴들을. 그럼 반복적으로 늘 하는 행동 패턴은 두 글자로 뭐겠어요? 습관이죠. 습관을 저장하는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장하는 건 그냥 과거의 경험이지 무슨 습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과거의 여행 기억인 거지. 그걸 습관, 내가 홍콩 갔다 온 걸 습관이라 할 수는 없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답 몇 번? 네,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비교 구문에 딱 주목하셔가지고 일단 실제 경험이 좋지 않다. 이 정도 잡으시고 실험 결과에 딱 주목하셔가지고 결국은 갔다 와서 기억하는 경험이 짱이구나. 바로 그게 미래 계획을 결정해 주는구나 라는 핵심 내용 잡아주시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33번. 정답률 몇 프로예요? 63%. 잘 풀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상태로. 자, 무엇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종이 do not go extinct. 멸종된 상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멸종된 상태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도록 하는 것, 종들이 생존하도록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는 게 중요하죠. 좋아요. 자, 뭐 하지 않은 한 그 종들이 정말로 nasty, 뭐 나쁘지 않은 한, 구리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는 좀 종들이 생존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대부분의 종은 문턱, 기준점 위에 있기 때문에 there is, according to this argument, 이 주장에 따르면 there is not really much of general problem. 일반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임계점 위에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 라는 건 여기가 임계점인데 요 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좋은 거지. 그럼 임계점 밑에 있으면 여기는 뭐겠어요? 안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멸종되는 거고 여기 생존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임계점 위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아니다. 초점은, 자, 글 읽을 때 여기서 초점이라고 했으니까 주목해줘야 돼요. The focus. 초점 뭐다? 선생님 그래서 밑줄 쫙 그었습니다. 단지 어디에 있냐? 아주 특정한 하위 집합. 뭐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라는 하위 집합. 얘들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잘 살아있는데 멸종위기에 처한 애들, 얘들은 좀 조심해, 우리가 좀 집중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뭐 천연기념물 맨날 지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멸종위기 종을 잘 보호하자 이 말인가? 했는데 벗을 통해서 또 전환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벗 뒤에 또 주목해줘야 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뭘 생각해봐? The unit, 요 개체가, 자, 여기 not A but B를 통해서 필자가 강조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의 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이 아니라 뭐다?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를 지지하는 서식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환을 지금 한 거예요. 멸종위기 종에 초점을 하자. 근데 말이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종 말고 전체 에코시스템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갑자기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환이 급격하지만 not A but B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 긍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튼 여기에 지금 필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생각해봐. 생태계 안에서 자기 목적어 자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자, 근데 아직 그냥 요거로 한번 생각해보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뭘 생각하라고 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무엇을 생태계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앞에 걸 생각하면 또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지금 선생님이 뭐 설명할 것 같아요? 이제 이형수에 빙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It is 명사구 대동사. 또 강조구문 아니겠어요? 야, 이번 시험지에 강조구문이 계속 나와요. 강조구문. 강조되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따라서 시스템이 need to stay above the threshold, 임계점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스템, 이 거시적인 시스템이 임계점 위에 있어야 돼. 시스템이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록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무엇이? 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디 밑에? 그들의 특정한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멸종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도 살려야 되지만, 자, 양보절과 주절이 있으면은 주절이 중요하죠. It's not sufficient. 충분치 않아. 이것만 하는 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종만 보호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야? 뒤에 나오겠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은 이제는 요구합니다. 훨씬 많은 걸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 require라는 동사 여러분 딱 꽂혀야 돼. 우리 제자들. require A 하면 A를 요구하다. 즉 A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써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속 가능성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A를 필요로 한다. 그럼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거 맞아? 뭘 훨씬 많은 걸 요구해. 그게 뭔데? 즉 보존하고 개선하는 거야. 생태계를, 그리고 서식지를 어떤 수준까지. 어떤 수준? 충분한. 뭐하기에? 정말 무수히 많은 관련된 종들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수준까지 생태계와 서식지를 보존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생태계를 봐라. 전체적인 좀 서식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약한 지속 가능성은 갑자기 훨씬 더 심각해지고 복잡한 문제가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뭘 요구해? 이거 전체를 봐야 돼. 이게 약해지면 끝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태계 안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 안에서 뭘 생각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됩니다. 핵심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글의 핵심 뭐야? 그렇지? 시스템을 봐라. 시스템과 헤비트 전체를 봐라. 이런 말이니까 이것과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하나의 종 말고 시스템 전체를 봐라랑 같은 말 한번 골라봅시다. 여러분 1번 야, 생태계 안에서 생각해. 뭐를? 균형이 혼돈에서 온다는 걸 생각해. 자, 선택지 속에 comes from 선우인과 표현이 있으면 이 선우인과가 글의 핵심과 맞는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글의 핵심이 막 혼돈 속에서 균형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핵심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2번 변화는 reversible 뭐예요? 되돌릴 수 있다. 시스템 전체를 봐라. 개별적인 걸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이거랑 변화는 되돌릴 수 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역시 핵심이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핵심을 기준으로 툭툭 지워나가야 됩니다. 3번 One gains only when another loses. 다른 애가 잃을 때만 한 애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뭐 이런 건데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자는 글의 핵심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핵심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4번 What seems good. 좋은 상태로 보이는 것은 늘 좋은 건 아니야. 이것도 전체를 생각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번에 그 34번이 선택지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5번 Everything. 모든 것은 depends on 달려있다. Everything else. 모든 것, 다른 모든 거에 달려있다. 모든 건 다른 모든 거에 달려있다. 모든 게 다 interrelated. 연결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을 좀 생각해라. 라는 글의 핵심과 아름답게 잘 들어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글 읽을 때 선생님이 어디에 주목했어요? 여기 but 뒤에 주목, but 뒤에 주목. 이거 뭐 쓰지 않을게요. 이거 당연히 써볼까? 여기 but 뒤에 주목을 딱 하는데 not A but B를 통해서 야, 종 하나 말고 이제 좀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라고 강조를 했고 그 뒤에도 강조음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라 했고 마지막으로도 지속 가능성은 뭘 필요로 한다? 시스템 전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개별적인 종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봐라 라는 것이고 이렇게 핵심을 딱 잡아놓고 얘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보면 가볍게 정답 몇 번? 5번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우리 제자들 선생님과 함께 이 빈칸 4문제 가볍게 풀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빅픽처,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 컬미네이션에서 가르친 그대로 배운 대로 나왔습니다. 항상 자신감 가지고 자신감 잃지 말고 우리 수능까지 뚜벅뚜벅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은 순서 삽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